마지막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매관 매직 의혹 재판이거든요. 매관 매직. 이건 여러분들 사실 말미에 김건희의 금품수 성행을 볼 수 있었는데 네. 이봉관한테 받은 목걸이, 이배용한테 받은 금거북이, 김상민에게 받은 그림 등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 보면은 뇌물로 입증을 못하고 알선수재나 이런 걸로 갔어요. 그렇죠.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 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이것도 쉽지 근데 이것도 본인이 어쨌든 임명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렇지. 예. 그럼 윤석열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관계를 윤통이 입증해야 했는데 되는데 예. 김건희랑 윤통이 아닌데 나는 얘기 안 했고 나는 못 들었는데 난 그냥 내가 알아서 한 건데 이렇게 윤석열이 해버리면 어떡하냐고. 근데 알선수재나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고도의 증명이 안 돼도 네. 대가관계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네. 사실은 유죄 선고를 할 수 있고 대신 권한이 없잖아. 형량이 낮죠. 권한이 없. 그러니까 권한이 뇌물에 없잖아. 이르지 못한 입증을 이르지 못한. 근데 이게 네. 이른바 경제 공동체면은 윤석열이 다 뒤집어 써야 되지 이게. 그럼 윤석열의 권력 하에서 김건희가 돈을 받은 거니까 윤석열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렇지. 만약 윤석열이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? 그러니까 김건희가 직접 지시 내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지? 그러면 이제 V 제로입니다. 아니 그건 아닐 그러니까 거고. 김건희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네.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박근혜 특검이 잘했던 게 뭡니까? 사실은 윤석열이 한 거긴 하지만 일부 한동훈도 하고 같이 한 거지만은. 한동훈을 데려다 쓰라니까 특검. 근데 이제 그럴 때 지금은 이제 못할 거 정당의 이제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보면은 당시에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잖아요. 박근혜와 최순실이 어떤 지갑과 주머니에서 공유를 하는지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는 말할 게 없는 거고 우리 정치 분야에 복무하고 있거나 평론하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고 정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당연하죠.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? 네. 권력 V 공동- 1에 위에 굴리면 V 제로 아닙니까 지금? 권력 공동체이기도 하고 정치 공동체이기도 하죠. 아니면은 진짜 김건희가 거의 많은 것들을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. 이 판사 논리대로 하면요. 네. 대통령은 본인만 청와대 가서 살아야지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요. 그런데도 서류에 유저롤 없어. 네. 법적 지위가 없어. 유저롤님은 강선우, 김경은 진짜 운 좋은 거다. 계약서도 없고 회의도 했으니 저판 돌림 무죄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 사법부에서 저거 통할 거예요. 아니 이제.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. 예. 김건희는 영부인이라서 법률적인 지위가 없잖아요. 강선우, 김경은 국회의원, 시의원이라서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아 저건 문제가 된다. 김건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사인이기 때문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본인이 말씀드린 아니어서 게 사는 거야, 지금. 앞으로 네. 대통령은 혼자 청와대 들어가서 살아야지 가족들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. 데리고 사인이기 들어가고. 때문에 네. 이 판사 논리대로 하면은 소장님 혹시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한 이유가 통일교 관련해서 이제 특검 밀어붙이자 약간 네. 이런 것들도 크지 않습니까? 네. 오늘 판결이 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나요? 그래도 장동혁한테요? 아니 뭐 이제 통일교 관련 특검이니까 네. 오늘 김건희도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고.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장동혁이 뭐 통일교 공천원금 특검을 강하게 요구해가지고 단식한 건 아니라서 한동훈 그래도 제명 그게- 단식 아니야? 그게 그래도 별로 그거 신경 안 쓰고 상관 안 할 아니, 것 같은데요. 저는 좀 다른 방식의 사고인 건데 네. 제가 수사기관을 뭐 출입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만약 이 정도로 지금 무죄 날 정도로 판사가 선고할 정도로 특검 수사가 약간 뭐 쉽게 허술했다. 허술하다고 한다면은 통일교 특검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음.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당원 가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밝히지 않아 놓으면 김건희가 또 그 특마군위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지 알 수가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유에서라도 통일교 특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.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가다가 국민의힘이 막아서고 뭐 이러면서 희미하게 됐어요. 다 따져보면은. 근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은 자기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뭐 민주당과 민주당을 전재수 바라보는 거죠. 예. 의원을 향한 거 아니겠어요?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 같고 네. 참 황당하네요. 근데 뭐 2차 그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 통일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혼재돼서 말한 것 같은데 종합특검? 2차 종합특검에 그게 네. 들어있잖아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일교 수사는 사실은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아니 근데 두 가지 네.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.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당원 명부랑 통일교인 명부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통일교 교인들이 비자발적인 입당을 했다라고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인지 네. 거기에 부딪힐 것 같은데요.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하는 것은 뭐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. 역으로 통일교 명부를 가지고 그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는 가능해요. 이 이름이 그 당원 명부에 있느냐 없느냐. 통일교 그
한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. 전체가 대한민국에 네. 15만 명 정도 명단이 있다면 그 명단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이 한 100만 명 된다면은 국민의힘 보고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. 15만 개 확인하면 돼요. 네. 콜센터 돌려가지고. 아니 그리고 저는 든 생각이 지금 특검이 사실 김건희 특검 굉장히 기소를 망라해서 많이 했잖아요. 이 사건 저 사건. 네. 김건희가 받은 것도 보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똘똘한 거 한 건을 오히려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. 예를 들면은 양평. 이게 있는 게 뭐 그 문제도 당연히 그렇고 뇌물도 그렇습니다. 예를 뇌물로 입증을 한다고 쳤을 때 사실은 인사구조나 이런 것들 김건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 사람도 불러다 조사를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면밀하게 입증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뇌물은 수수액이 1억이 넘으면은 기본이 7에서 10년이고 감경을 받아도 5에서 8년. 그러면 그게 입증이 되면 우리가 1년 8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할 이유조차도 없어요. 굉장히 많이 그럴싸하게 여러 건을 막 이렇게 망라해서 기소해 놨는데 어느 하나 똑 떨어지게 윤석열이가 관여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게 없잖아요. 이게 김건희 특검이 우리 일반 그 형사 사건하고 다른 것은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자극적인 목걸이, 뭐 반지 있지 않습니까? 뭐 브랜드 뭐 올라프요 뭐야? 클라프인가 올라프. 뭐 올라빠. 나도 잘 모르. 아니, 클리프 나도 헷갈려 갑자기 지금. 아펠, 그라프 아펠, 뭐 목걸이랑 콘스탄틴 네. 뭐 이런 것도 나오죠. 네, 그 시계 중에 네, 뭐 그런 게, 네. 쪽으로 자극적으로 끌고 간 거야. 반클리프의 나펠. 반클리프의 나펠. 목걸이. 예. 사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공직 사회를 허물어버리는 그렇죠. 국정농단 사건. 도이치모터스도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한 것도 큰 사건이지만 이걸 뒤집어 엎는 검찰이라는 공직 사회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끌고 갔어야 되거든요. 초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. 애초에.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건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은 12.3 비상계엄과 김건희가 과연 무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남아있거든요. 뭐 특검 시기로 면제부 예. 있었잖아요. 일단은 뭐 아니라고 몰랐다. 말은 했는데 좀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?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까? 네. 몰랐던 것 같아요. 몰랐던 것 같다. 우리 수장님은, 네. 알았으면은 뭐 저렇게 안 했을 것 같고 윤석열 피고인도 계속해서 내가 김건희라는 상의를 안 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그 저기 피부과 안 갔을 것 같아. 그 중요한데 어떻게 피부과를 가겠어요? 근데 오히려 정무적 판단은 김건희가 잘했기 때문에 말렸을 수도 있어요. 뭘 잘해? 그랬을 수도 김건희가. 있지. 지금이 아니, 아니야. 윤석열보단 잘한다고 아니 저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내란과 김건희의 연관성의 문제를 김건희가 인지했느냐 뭐 안 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.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덮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. 네. 라는 이 하나의 논리 구조는 윤석열한테 분명히 있는 거예요. 있는 거예요. 특검법 맞아요. 야, 예. 이렇게 명태균 건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. 네. 그럼 윤석열이 조금 야 괜히 비상계엄 해가지고 지금 맞아 그 말할 수 있어. 그렇네. 야 그러고 내가 보니까. 솔직히 그리고 명태균 황금 도이치모터스 때문에 문제 나왔잖아. 한 칸 더 나가잖아요. 김건희. 아 왜 내가 박선지한테 부탁했지? 이 정도인데 뭐하러 부탁했을까 이거 그러니까요. 지금. 어? 참나 이거 황당한 그냥 일이 싸게 많이 갈 수 벌어지네. 있었는데 굳이 야, 이런 생각 내- 할것 같아 보니까. 야 이거 그냥 네. 내가 괜히 불법적인 비상계엄 했네. 이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제가 그 다각도로 좀 이렇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네. 지난번에 이제 그 저희 방송에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어떤 그 인사와 함께 이제 계엄 그 이후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정말로 몰랐다는 증언을 해줬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다른 데도 이제 방송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조은석 특검이 왜 김건희가 가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징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었더라고. 조태열 이제 외교부 장관이 전 외교부 장관이 한 얘기인데 이제 국무회의 들어오라고 전화를 돌렸잖아요. 비상계엄 전에.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맨 처음 이렇게 물었답니다. 지금 어디 있느냐? 그래서 집이라고 했더니 지금 대통령실 바로 올 수 있냐? 차표는 되냐? 물어가지고 지금 차를 보냈는데 차를 다시 불러서 가겠다고 말했대요. 그랬더니 윤석열이 도착하면 땡땡이 안내할 건데 네. 부인에게도 말하지 말고 와. 오. 이렇게 했다는 거야. 그 조태열이 사실 이 부분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. 나를 부를 때도 윤석열이가 조태열도 너도 부인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그런 신뢰도 당시에 가졌던 것 같아 이제 보니까. 정치적 네. 상황을 보면요. 박영선 총리설, 그 다음에 양정철 무슨 비서실장설 네.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그리고 그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팀 김건희와 팀 윤석열 팀이 달라요. 김건희 팀은 이준석도 있고 명태균도 있고 뭐 뒤에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도 좀 관련성이 있었던 것 같고
윤석열 팀은 이른바 이제 친윤, 권성동, 장제원, 네. 윤한홍, 이철규 이 두 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. 여기에서 유연하게 전술을 구사했던 것은 오히려 김건희 팀이 아니었나.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가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. 뭐 그런 가정은 성립하는 것 같아요. 나갔겠지. 아니 그리고 이제 뭐 국무회의 중간에도 이제 내 처도 모른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게 조태열의 진술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봉식이 이제 그런 얘기 가정사 얘기했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. 그 제가 네. 자세히 취재를 해보니까 그 안가에 갔을 때 대통령이 조지호도 있는 자리에서 김용현도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이제 진술을 그 김봉식의 진술은 그러니까 계엄 선포되면 군에서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 달라고 김용현이 이제 말했다는 거고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중간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울분을 토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김봉식이 우리 말한 건 알고 있었잖아요. 그러면 그 가정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최소 2명이 더 있는 겁니다. 그 아까 김용현이도 알고 있는 거고요. 아마도 그러네. 그 우리 조지호 청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도 윤석열이 말하는 개인적인 가정사가 무엇인지를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불러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아이고 회고록이나 써야 되겠네 그 두 사람은. 회고록에 났어요. 회고록에 남기면 많이는 팔리겠다 보니까 그 개인적인 가정사가 뭔지. 답답하네요. 아무튼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선고 이제 결과를 받아 보시면서 엄청 화나셨어요 지금 다들. 정말로 분노를 사법 하고 불신이 엄청나게 혐오하기도 하고 심해졌을 그럴 것 것 같아요. 같고요. 네. 저는 그 우리 이제 정치권이 문제잖아요. 문제지만 사법부도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해야 된다고 봐요. 이런 식으로 이 경제적 선진국 그다음에 시민의식이 선진국된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의 현행 이른바 이 국가 체제라는 것이 후진적이에요. 그러니까요. 후진적이죠. 우리 네. 네. 지금 저기 뭐 국민의힘에서 혹시 피디님 뭐 나온 거 있나요? 입장 나온 거 있나요? 김건희 얘기 안 관련해가지고? 하지. 얘기 안 하죠? 안 하죠.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. 장동혁 지금 대표는 알려진 일정에 따르면 우리 그 농수산물 유통센터 그런 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물가 안정 걱정하시고 네. 내일 간다는 거 아닙니까? 내일 가는 거 오늘이 오늘 아니라 센터 네. 가요? 오늘인가 내일인가? 오늘이었나 내일이나 아무튼간에 뭐 아까 방송하기 전에 누가 오늘이라고 뭐 했던 것 같은데 뭐 오늘 아닌 복귀할 수도 모양이네요. 있다고. 네.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한동훈 네. 제명하고 이렇게 하겠죠. 그러니까요. 아무튼간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도 크시고 하실 텐데 실제로 이제 그 판결 선고라는 거는 늘 제가 겪어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. 그래서 3심제 아니에요. 1심에서 이제 그런 선고가 있기도 하지만 2심에서 또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. 결국은 이제 그 특검이라는 그 돼서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범죄 혐의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현출을 해가지고 네.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럼요.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재판은 또 2개나 더 있습니다. 네. 2개 재판이 또 열리게 되고 있고 그리고 2차 종합특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비탄에 빠지거나 할 필요는 없다. 그래도 화가 납니다. 그래도 진짜 화가 아무리 나죠, 생각해도 당연히. 네. 참 이 정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. 이 논리를 보니까 상당히 참 판사들도 문제가 많다. 저는 네. 사법부의 독립, 판사의 독립, 권한 이런 거를 지켜줘야 한다라고 계속 늘 주장해왔었는데 재탕하시죠, 네. 오늘 보니까 아니 아니 독립은 해야 돼요. 독립은 해야 되는데 누가 독립하느냐 하는 거야. 수준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그 유추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네. 집단들이 자기들끼리 독립해서 사는 게 과연 아니 그거를 걸러낼 수가 없으니까 걸러내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죠. 네.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 미국의 메타라는 기업 있잖아요. 페이스북 그렇죠. 하던 네. 회사가 100조의 손실이 났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헌법, 인문사회학 교육, 미국의 역사 교육 이런 걸 시킨답니다.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IT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이 그거는 안돼 입법 있으니까. 사항인 것 같아요. 제도적으로 판사에 임용을 할 때 네. 어떠한 경력과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법과 령으로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.